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7일 월요일 정오가 다 돼갑니다. 내일이나 아니면은 하루 이틀 늦게라도 요번 주 안으로 안철수가 대선 출사표를 던집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 지금 당내 문제, 당내 경선 룰 문제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지 되기 때문에 고고TV가 벌써 한 2달 전부터, 서너 달 전부터 오세훈 제거 작전에 들어갔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세훈은 요번에 대선 출마 못합니다. 하면 봐주시고, 저는 오세훈이가 대선 출마를 안 하리라고 봅니다. 오세훈이가 대선 출마 안 하리라고 봐요. 안 할 겁니다. 윤재님, 4월 5일 날 또 친절하게 오셔서 고고TV한테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후원을 하고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님, 이름도 참 예쁘십니다. 목소리도 예쁘시더라고요. 자, 안철수 대선 출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궁금할 겁니다. 전체를 덮는 대선 출마 선언문이 나올 것 같아요. 시대교체, 정치 적폐를 청산하고 개헌을 한다는 시대교체, 국민통합, 윤석열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진 대한민국이여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하지 말자는 국민통합, 그 다음에 예정된 미래,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출 수 없고 트럼프의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쟁에 위기감을 느끼는 전 세계에 안철수가 우리 대한민국은 예정된 미래로 가야 한다. 미래는 벌써 성큼 와 있다. 미래는 벌써 과거가 돼 있다 하는 미래 선언을, 예정된 미래를 아마 내지 않을까 봅니다. 시대교체, 국민통합, 예정된 미래, 그로 가리라고 봅니다. 광화문에서 대선 출정식을 가지나 본데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민의힘이 누가 나가도 이재명한테 못 이깁니다. 윤 파면에 헌재의 명징한, 일반적인 용어로,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상식을 살아가는 국민의 용어로 명징한 헌재 판결문이 나왔어요. 저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법률적인 용어를 멀리하고 일반인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벌써 이재명 체제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체제로 들어갔고, 이재명에 대척할 여권 후보에 반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뿐이 없습니다.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도덕성, 첫째 도덕성, 둘째 윤리성, 셋째 미래 비전, 세 개를 가진 사람들이 국힘에 한 명도 없어요. 국힘은 이번 대선 기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깨질 겁니다. 도덕성, 윤리성, 미래 비전성에 대해서는 국힘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안철수가 당연히 이재명과 대치각을 이룹니다. 안철수가 나오면 이깁니다. 그런데 국힘에서 어떤 애들이 나와도, 애들입니다. 그것도 애들이 나와도 완패합니다. 20% 정도 지리라고 저는 항상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국힘은 전전긍긍하죠. 그거 진짜였더라고. 국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박대출, 박수영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진짜 윤석열이 기각될 줄 알았나 봐요. 그거 미친 집단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냥 탄핵이 8대0으로 인용되자 얘네들이 종잡을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조기 대선 체제로 갔어요. 갔는데 앞으로 당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일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내 대권 대선 주자라는 것들을 보면 용량이 안 돼요.
물론 안철수도 다른 여권주, 한동훈 빼고 다른 여권주자하고 비교해보면은 뭐 도끼인 개끼인데 국민 앞에 다가서 상징성이 없어요. 국힘 대서주자들이 안철수만 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경선에 들어가면 지들끼리 물고 뜯고 난리 납니다.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공격을 할 겁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 그 프레임은 안 통합니다. 이재명은 된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 전 관심사예요. 이재명은 되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적엔. 둘째, 개헌론을 들고 나올 겁니다. 개헌 그거 소용없습니다. 어제 우원식이가 대선과 개헌을 같이 하자 이러죠.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국힘이 아무리 개헌을 외치고 개헌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해봐야 그거는 국힘 쪽에 승산이 없습니다. 플러스 요인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될까요? 계엄을 일으켰다니까, 탄핵을 당했다니까, 헌법을 무시한 사람이, 헌법을 무시한 정당이 윤석열 당이었다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도 물론 내란 세력을 완벽히 척결하는 게 우선이라 그러는데 그놈도 참 멍청한 놈입니다. 이재명 그놈도. 나 같으면 개헌 받습니다. 받아봐야 그거 대선 57일 남았는데 개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국힘 애들도 잘할 거예요. 만약에 57일 남은 대선 기간에서 개헌론이 불을 보고 이재명이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개헌론으로 다 빠집니다. 57일 만에 개헌이 될 수가 없어요. 한 그릇 3개월은 돼야지. 6개월은 돼야지. 그래서 대선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거를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받겠습니까?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국힘 애들이 이재명은 안 된다. 개헌 프레임으로 몰고 가도 플러스 의원이 안 됩니다. 늦었어요. 들고는 나오겠죠. 본선이나 경선 기간에. 근데 이재명 때려가지고는 안 되고 민주당 때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 국힘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발 좀 우리 단합하자. 이제 여기서 대선 주자들끼리 내분이라면은 진짜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건 정해졌어요. 100% 1000% 정해져 있어요. 안철수 외에는. 대선 단합 강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한동훈이 때문에 그래요. 한동훈이 때문에. 걔가 나오는 그 자체가 친윤과 친한. 친한은 그거 지금 소멸관계인데 친윤과 친한의 갈등과 분열의 시와 정쟁이 또 들어갈 텐데요. 한동훈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공격하고 윤석열 공격한 거 없습니다. 반공격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분열과 내분의 씨앗이 한동훈에 잉태되고 있기 때문에 단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나경원을 이죽거리는 거 봤지 않습니까? 나경원님이 나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패스트트랙 지금 기소되어 있는 걸 풀어달라 그랬다. 그런 거짓말 하는 놈입니다. 걔는 뭘 갖고 나올게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또 얼치기 시사평론 또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재명이 1위가 아니다. 대선 주자는. A씨가 1위다. A씨는 무당청. 이재명과 국힘 전체의 지지를 하지 않는 이재명은 4% 나왔죠. 지난 갤럽에서. 그런데 무당청 지지 후보가 없다가 38%다. 그래서 그게 38%가 A씨다. 또 영선 후보가 있다. 이재명의 1위 주모는 영선 후보가 있다. 그게 38%다. 이런 쓸데없는 기사를 뽑아내는 언론 그 기자나 버리기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그래서 국힘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의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크므로 38%로 국힘 쪽으로 가져오고 중도층을 국힘 대선 주자로 갖고 오면 이긴다는 거죠. 그거 망상입니다. 개꿈입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분석해봐도 그래요. 미쳤다고 38%가 선거를 포기하지 국힘 탄핵과 개헌과 탄핵을 당한 윤석열 당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주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고거티브가 몇 달 전부터 예상해드린 대로 일단은 안철수를 4강 4명의 경선은 올려야 되겠다. 그건 올리고 나서 또 생각하자. 자,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룰로 들어갑니다. 경선 룰을 내가 들어보니까 국힘 내부 정치인한테 들어보니까 얘네도 어떻게 흥행을 일으키려고 별짓을 다 해요. 슈식계 방식도 아니고 미스터롯 방식도 아니고 희한이 아리꾸리한 걸 막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시간 다 까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들끼리 먼하게 싸울 겁니다. 그냥 민주주의 국가가 경선과 토론에 의한 경선이 우선이나 안철수 추대하지 않으면 얘네 죽습니다. 벌써 10분이 넘었죠. 아, 배고파. 첫째, 지금 윤석열이 탄핵당한 지가 4월 4일, 5일, 6일, 오늘까지 7일, 나흘째인데 오세훈이가 묵묵무답이죠. 오세훈은 대선 출마 못합니다. 고거티브가 찍으면 죽여버립니다. 정치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 4분의 공공재라는 것이 허상이었고 기회주의적고 한계 없더라. 거기다 토호제까지 걸리고 명태균까지 걸렸다. 정무감각 제로다. 패션 우파였다. 실제로 우파인지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 대선 주자 애들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오세훈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탄핵을 찬성하다가 얘가 막 탄핵은 말이야 각하가 기각이 둘이고 각하가 하나라고 앵벌이 우파 유튜버와 정광훈 소년보 전환길 따라다니면서 그걸 외쳤죠. 그래서 자기는 탄핵을 찬성한 적이 없다. 난 반대였다. 그거로 날아갔어요. 오세훈은 경선에 나오면 안 되고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무슨 움직임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면은 당 선관위 일정에 맞춰 대선 경선에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거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지난 주말에 갤럽 열어서 2%에 2% 그리고 AR 열어서 여론조사 3%짜리도 뭐 4강? 얘는 4강 아닙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승환 4강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 언론들 대단히 문제입니다. 공학적으로 하다가 4명 중에 누가 나가도 이재명한테 20대 20% 이상 집니다. 그 정도 져요. 안철수를 내세워야 되는데 안철수 유승민은 약으로 따져 약 4강 3약 4강 2약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 망한 거고 정치 망한 겁니다. 따라서 오세훈은 지금 AR에서 여론조사도 팍팍 수직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반등이 안 됩니다. 탄핵이 끝났음에도 반등이 안 되는 건데 자, 오세훈은 안 나옵니다. 제가 볼 적에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동훈, 김문수 누굽니까? 우리 준표 응이에요. 응아를 보면 기가 찹니다. 얘네들은 무슨 미래 비전이 있고 중도 확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8% 이재명보다 1위인 38% 지지 없은 국민이 1위인데 그들 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표를 가져올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습니다. 욕하지 마라. 고고TV에 들어와서 이놈 시키더라. 한동훈부터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철수가 내일 광화문에서 이순신의 12명,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는데 그까지는 평안하겠습니다. 어디 사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에겐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없어요. 어떤 놈도 12척의 배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국힘의 현실이에요. 국힘은 뭉거려진 당입니다. 안철수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나오더라도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첫째 한동훈입니다. 국민은 계속 말씀드려요. 검사 이기 정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표피적으로 이재명만 지금도 공격하고 있죠. 얘가 한 게 뭡니까? 3년 전 40총선의 2조 심판
586 운동권 청산해가지고 폭삭 망했지 않습니까? 얘가 갖고 나올 건 그게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밑에 들어가는 애들, 껍데기들, 찌꺼러기들, 아무 능력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벌써 한동훈이가 국민이 먼저란 책을 내고 검사 20년의 경력을, 21년의 경력을 쏘였을 적에 지금쯤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옵니다. 맨날 4%, 5%, 3% 그래요. 한동훈이가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오세훈과 같이 아씨 탄핵 각하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 법을 전공한 놈이, 법을 서울법대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온 놈이, 버클리대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도 잘하고 21년 검사 생활한 놈이 탄핵 기각되겠는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는 상상입니다. 그랬다는 놈이 지금 얘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한동훈이 아씨 대통령 나가면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데, 안 된다니까 떨어지는데, 근데 그 밑에 있는 껍데기 열 몇 명이 쥐들도 살 길을 찾아야죠. 이 판 사판이다. 윤석열 당도 망했고 한동훈이라고 지원해가지고 돈이나 벌자. 혹시 다음 당대표 한동훈이가 되면은 우리 또 당직 맞자. 그거 아닙니까? 형편은 없습니다. 얘가 지금 대합 1등에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가 대선 캠프를 차린 대합 1등에 대선 캠프를 차렸답니다. 안 돼, 임마, 너는. 이해창이도 거기를 2번이나 차렸어. 이재명도 차려서 안 됐어. 근데 너가 되겠느냐? 이놈은 항상 그래요. My citizen fellows. My fellows. 나는 여의도 문법을 안 쓴다. 여의도 정치를 멀리 한다 그러는데, 홍준표 같이 대합 1등에 한 층씩을 빌렸답니다. 이런 놈들은 요번에 절대 국민이 억셉트 하지 않습니다. 안철수는 그 옆에 조그만 빌딩에 포럼식으로 하나 차렸답니다. 안철수가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이죠. 경선을 통과하면은, 또는 경선 2강 가면은, 힌트 주고 있습니다. 경선 2강 가면은, 그때부터 안철수로 무조건 사람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TV가 뛸 겁니다. 벌써 17분 했나요? 김문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홍준표가 뭐가 있습니까? 홍준표는 맨날 만담을 해요. 그리고 홍준표는 깊은 역사적인 인식과 정치적인 인식과 미래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촉발적으로 메시지 한두 개씩만 내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나라 이끌어갈 수 없고 그거 가지고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수가 다 뭉쳐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JP, DJ 연합, 노무현, 정몽준 연합. 그게 노무현과 JP가 정권을 획득할 당시에 중도 보수가 붙어줬죠. 그런데 이해창은 보수만 갖고 가려다가 노무현, 김대중한테 졌고, 이명박은 원래 중도 보수적이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는 김종일이라는 중도 진보적인 인사를 들였죠. 그죠? 근데 홍준표한테 누가 중도 보수고 중도층이 붙겠습니까?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이 기가 찬 겁니다. 이 탄핵 그거 하루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 반성할 필요도 없어.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가능해. 하루면 좋게 치유의 시간은. 이런 놈이 대통령 한다는 것을 본선에 나가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국민은 요번에 개헌과 탄핵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징벌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57일 이후에. 그래서 나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칠 거야.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야. 이런 거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 안 되고 대선 출마의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TK나 국힘 강성 어르신들이 얘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김문수는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훈이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가 갖고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윤석열당, 윤석열 편, 광장 시위대, 여의도 시위대 이런 애들한테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헌을 하면은 말이야 헌법재판소 없어질 거야. 없애버릴 거야.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를 신설할 거야.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니? 그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미국식 같이. 그리고
나는 패전 처리 투수가 아니라 구원 투수 되겠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8년 전에 문재인하고 붙을 적에 그때도 자기 구원 투수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요새 와서 말은 그때 난 질지를 알고 질 것으로 알고 보수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악역을 맡은 거다. 그러면서 막걸리 부르서 홍도야 울지 마라 보고 다녔죠. 요번에도 그럴 수뿐이 없습니다. 그때도 홍준표가 그랬습니다.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한 방이 남았다. 그게 나 홍준표 방자다. 그리고 홍준표의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의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한동훈도 지금 자꾸 언론과 얼치기 평론가들이 탄핵을 찬성한 사람 찬탄파로 부르고 하는데 얘는 찬탄파 아닙니다. 마지막 한 열흘 20일 동안 말이야 탄핵 기각된 데라 얘는 탄핵 반대로 돌아선 애예요. 이것들이 반성이 없어요.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국 시민에게 미안하다. 애국 시민의 마음을 이해한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을 이해한다. 얘 나가리입니다. 근데 홍준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내란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이런 방자 같은 우리 홍준표 엉아를 누가 대선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철수뿐이 없습니다.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끝까지 찬성한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철수의 내일이나 또는 이번 주 중반에 대선 출사표는 시대교체. 시대교체를 안철수가 처음 말했는데 다 시대교체라고 그러죠. 국민통합. 안철수가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제일 말하는데 다 따라하죠. 그런데 안철수의 다른 놈들이 따라하지 않은 거 하나 있죠. 예정된 미래로 간다. 예정된 미래로 간다. 그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고 안철수가 지금 말하는 착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건 안 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